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시청자 여러분들,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관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는 현재 시간은요 2월 24일 화요일 장마감 이후에 본장마감 이후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이 갭상승으로 삼성전자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줄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우려됐던 부분은 이거죠. 장중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이 공습, 어쩌면 진짜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이 리스크 회피 성격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어야지 정상입니다. 오늘은요, 적어도 오늘은 그랬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기계적인 악재들이 나오면 이 기계적인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스닥장도 어제 어떻게 마감을 했죠? S&P도 1.4%, 다우존스 1.6%, 나스닥 1.13%, 반도체 지수도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오늘 사실 장 시작 때는 ESS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수급을 모조리 다 빨아먹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의미 있는 가격대를 형성해줬죠. 100만 닉스에 이어서 20만 전자를 달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사실 끝이 아니죠. 축하드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좋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D램의 왕좌를 1년 만에 재탈환했다라는 이런 기사들도 나왔죠. 이거 아시다시피 당연히 좋은 내용이죠. 이렇게 계속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고무적인 건 뭐냐? 원래 사실 코스피 대형주,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이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떠한 이 리스크들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워낙에 또 많은 물량을 외국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끄러운 이란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 관세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의 변동사항이 생기면서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너나 할 거 없이 이 코스피의 상승 6,000포인트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빠르면 당장 내일 장 초반에도 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6,000포인트도 달성해 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에 이제는 정말 나스닥이고 보고 국내 증시, 우리 국장이 어떻게 보면 이 디커버링이 나오고 있지 않나 또 이렇게도 보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좀 얘기가 샜는데,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많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아직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1, 2, 3, 4, 5, 6, 7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야, 나 지금이라도 더 잡아야 되나? 더. 아니 이거 분명히 근데 끝도 없이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고점이 존재하면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자, 이 부분이 고민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최근 우리가 주식에 적어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라면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과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 속에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선배님들은 어떠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내용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요, 이것만 딱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네, 바로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30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제가 또 워낙 자주 영상 초반에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려서 이제는 저도 좀 민망하기는 해요. 너무 자주 부탁드리다 보니까. 근데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이 영상을 어떠한 비용받지 않고 제작을 하는 이 제작장이 있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는 걸 보면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내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져왔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가장 바라고 또 염원하는 게 뭐냐, 라는 이 오픈 플랫폼 특성상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께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삼성전자 이 구간이 아직 고점이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뭐 차익 실현하셨다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분들이 240만 주가량 매도를 진행하셨습니다. 진짜 이거 저는 조금 안타깝다라고 봐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문제예요. 다만 최근 상승의 주된 요인은 누구예요? 기관이랑 개인의 이 투트랙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느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가 고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올라가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20만원에서 30만원 가면 얼마예요? 50% 더 갈 수 있어요. 가줬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선 다른 분들도 올라갈 때 한 번에 이 힘을 응축해서 같이 올라가면서 견디실 수 있도록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30만 원만 같이 적어주셔달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설득은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 기사를 통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란에 대한 정밀 타격 후 대규모 공격 계획이 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트럼프 측에 붙어있는 이 행정을 주관하고 또 내용을 만드는 이 참모진 있잖아요. 이 주변인들조차도 이란이랑은 이런 전쟁 관련된 내용을 키우지 말자, 협의로 풀어가자라고 참모진들조차도 얘기를 했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소위 말해서 무시, 쌩까버리고 SNS 그리고 리포터 이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 측이 원하는 조건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밑에서 내려보게 되면 이겁니다. 미국은 이제 이란의 우라늄 핵 개발을 하고 핵 에너지 관련 이런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걸 요청하고, 그리고 플러스 탄도미사일도 하지 말라 라는 이런 요구사항을 둔 건데,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를 당연히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핵무기도 할 거고 우라늄도 농축할 거고 몇 퍼센트 정도만 줄여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마음에 안 들죠, 당연히. 이러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다? 이란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올해 내에 이란 최고 지도자 이 하메네이를 축출할 군사공격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었던 누구요? 마두로도 진짜 축출이 됐습니다. 군사작전 개시하고 몇 시간 안에 잡혀서 헬기로 이제 압송돼서 갔죠.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의 특징이 중동 쪽에 이런 전쟁 관련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거 잠깐 또 재밌는 건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한 번씩들 써먹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 나온 시간 보시게 되면 2월 23일 11시입니다. 시간에 주목해 주시고요. 이게 바로 어제죠? 이때 삼성전자의 주가를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분봉상으로 볼게요. 바로 2월 23일 이때인데 11시 전후로 해서 잘 올라가던 게 어떻게 돼요? 밑으로 꽂혀요. 반등하나 싶다가도 내려가고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려되고 생기게 되면 기계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은 당장 국면한 이런 리스크는 피하고 보자, 리스크 회피 심리가 발동하게 되면서 미국장은 물론이고 우리 국장에도 유럽장도 일본, 중국 가릴 거 없이 상대적 비안전자산인 주식에서 돈을 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던 건데, 이러면 저런 기사들을 통해서 아마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다들 득달같이 달려 들으셨을 겁니다. 어제 이 중동 쪽 이슈가 나오면 꼭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특징적으로 석유, 원유, LPG 이런 기름 관련 기업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흥구석유가 조금 민감하죠. 그래서 어제 흥구석유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기사가 언제 나왔어요? 23일날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빌빌 기다가 딱 기사가 나왔던 시점인 10시 이 후반부에 주가가 내용이 딱 나오자마자 팍 튀어 올라갑니다. 한번 빠졌지만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24,100원까지 가면서 이거 알기로 신고가를 한 번 더 갱신해 준 것 같은데, 여기서 기사 보고 딱 들어갔다라고 하면 꼭대기까지 쳤을 때 몇 퍼센트죠? 거의 상한가에 달하는 32%의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건데,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중동 쪽에서 이 밖으로 기름을 팔잖아요. 근데 이 기름이 나가는 이 경로가 이 호르무즈 해협이다 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소하시진 않으실 건데, 기름이 오가는 이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혹여나 이런 전쟁이 나게 되면 봉쇄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들 때문에 국제 유가가 팍 튀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중동 쪽에서 제가 알기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30%이 부분을 감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운송길을 다 막을 수도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아니죠. 이 원유가 기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특히나 우리 국장에선 이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팍 튀어 올라갑니다. 무려 기사를 보시고 아마 판단이 빠르셨던 웬만한 단타 하시는 분들, 단타쟁이들은 다 몰려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흥구석유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나올 수도 있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단타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보다도 사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은 잘 안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시장 참여자로서 우리가 한 번씩은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코스피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거 없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나 중동 쪽이다. 그러면 누구요? 바로 국장으로 치면 홍구석유, 뭐 다른 애들이 갈 수도 있겠죠. 그날 누가 좀 튀어 올라가는지 시장의 주목을 받는지는 체크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네가 바로 튀어 올라갈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홍구석유가 어제는 상승률의 주인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삼전을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단타는 많이 안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요즘같이 일하는 거에 이런 리스크들이 뉴스에 나온다. 근데 이거 내가 바로 발견했다, 빠르게 발견했다 라고 하시면 단타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매매도 한 번씩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꿀팁으로 말씀드렸던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30만 한 번씩만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또 이렇게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많이 달려요. 야지 우리 선배님들께서 도움이 되셨구나,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나씩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 설명드리니까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 20만 전자는 이번 주 내에 찍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운이 좋게 바로 찍어 주었네요. 제가 다만 우려됐던 부분은 관세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삼성전자에도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이 외국인들의 투심이 개선됐다라는 것 자체는 좋았지만 이번 주에 또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큰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우리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봐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기분은 좋으실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 진짜 축하드리는데 말 나온 김에 또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게 이 관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다뤄볼게요. 자, 집중해 주시고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관세가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 글로벌 관세 발효해서 일단 10%로 갈 겁니다. 이 포고문은 10%지만 15%로도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예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거죠.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온 게 또 마냥 기분 좋지만은 않는다라는 게 뭐냐, 10%에서 15%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겠지만 아직 반도체는 안심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상호 관세가 아니라 이 품목 관세입니다. 품목. 이 기사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관세가 사라진 거 자체는 아니죠. 관세를 때리는 방식은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이번 판결 자체로 인해서 미장, 국장 가릴 거 없이 시장 자체가 투심이 살아나는 이 부분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뭐죠? 자동차나 철강처럼 얘네도 품목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대상 업종이에요.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관세를 전면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걱정이 되는 리스크들은 줄기는 했지만 이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선 따로 콕 집어가지고 어쩌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협상을 할 때 또 관세 관련된 내용이 오가겠죠? 그럴 때 카드로 또 작용할 수 있는 게 품목관세, 반도체 품목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 대미 투자 위법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이 무역확장법 232조 이거 관련돼 가지고 품목 관세를 또 때리면서 위협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을 건데 이거죠. 232조에 따라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여기 나와 있듯이 특정 전자 제품, 승용차, 삼전이랑 현대차 뭐 이런 게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뭐 명시는 판결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관세로 소위 말한 속된 말로 삥뜯기를 원하게 하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미 투자 약속한 거 그대로 진행해라, 아니면 뭐 어느 나라든 간에 232조 이거에 따라서 당신네 나라 기업들 관세 때린다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대미 투자는 약속대로 좀 이행하려고 하는 관련 법안 제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좀 기사 아까 보니까 좀 삐걱대는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대미 투자는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대미 투자를 지속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조항들을 근거로 반도체의 품목 관세를 때릴 수도 있다 보니까 아직 이런 내용들이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혹여나 반도체를 언급하면서 관세를 추가 인상하겠다. 앞전에도 몇 번 있었죠. 이 상무부 러트닉 장관이
우리나라 관련 부처 사람들 불러다가 반도체 가지고 좀 협상 카드로 또 들먹이면서 대미 투자 빨리빨리 하라 이런 협박이 있었던 만큼 혹여나 이렇게 또 반도체 관련된 관세가 인상되면 이 중요한 건 고객사들의 패턴이 바뀔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관세가 지정돼서 붙기 전에 미리 당겨서 주문을 왕창 하겠죠. 이런 삼성전자 같은 1차 이 반도체 기업은. 그리고 반도체 확정되면 또 주문을 또 팍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자 주가 상승의 가장 주된 요인이었던 뭐 D램이든 HBM이든 뭐 메모리든 파운드리든 뭐든지 간에 팍 실적,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생긴다는 것만으로 주가에 악영향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실적이 민감하게 찍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완화되는 느낌은 맞지만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를 갖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 차트랑 수급 그리고 재료 이거 세 개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차트 너무나 좋죠. 역사적 신고가 매일같이 갱신하면서 우상향을 각도를 바짝 세워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역시나 수급이겠죠. 최근 삼성전자의 수급은 외국인이 아시다시피 12월 연초부터 계속해서 매도만 하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 액티브 쪽 자금 있죠. 이 지수에 투자하는 패시브 쪽 말고 이 특정 종목들에 좀 집중돼 있던 수급에서 예를 들면 반도체나 뭐 AI라든지 이쪽에 들어와 있던 액티브 자금들은 작년 5월 이 저점 수준까지도 팔고 나간 상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려주는 자금들, 외국인들의 자금은 패시브 자금들이다. 오히려 얘네들이 좀 떠받쳐주고 있다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사실상 계속해서 올라가줄 수 있으려면 관세랑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이지 않고 다시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와줄 수 있는지 현재 구간에서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건 이거겠죠. 미국 쪽에서 단기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제가 꾸준히 체크하면서 우리 선배님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30만원 이것만 꼭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또 삼성전자의 좋은 내용들 그리고 안 좋은 내용들 나왔을 때 전부 다 설명드려 볼 거니까 꾸준히 좀 시청 부탁드리고 이번 주에 2월 26일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이 상승세에 제동을 걸지 않으려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정말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 실적 잘 나올 거다라고 봐요. 일각에선 이 매출의 총 이익률이 75% 안팎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봐요. 근데 이거 진짜 솔직히 엄청 대단한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뭐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5%, 10%만 이 건설사들은 10%만 해도 진짜 잘했다라고 치는데 엔비디아가 75%의 이 이익을 가져왔다라는 거 매출 대비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무슨 이 걱정이 드냐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 시장은 이 AI 기업들 특히나 이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우려되죠. 이미 시장이 너무나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부합하는 정도만 나와도 주가는 단기간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못해도 호실적 내고 어닝 서프라이즈 만들어내야지만이 주가는 올라가줄 수 있다. 좀 어려운 위치에 있죠. 그래서 혹시나 뭐 안 좋은 발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사실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돼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경쟁사인 이 AMD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가가 하루 만에 17%가량이나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 삼성전자도 이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기존의 이 D램 왕좌를 하이닉스에게 뺏겼던 걸 33년 만에 뺏겼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번에 다시 찾아왔죠. 그래서 특히나 반도체 업황도 좋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투심이 계속해서 살아나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혹여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와 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혹여나 주가가 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맞기는 하거든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놀라서 던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을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삼성전자 과연 어디서 추매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거 말씀드릴 겁니다.
결국에 정답은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던지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기준 잘 잡아놓고 잘 팔고 나와야 된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런 주식에서 꼭대기에서 내가 팔고 나와야겠다 이런 판단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은 언제? 이번 주 목요일이 될 수 있겠다.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때 우리 선배님들께서 부분적으로라도 차익 실현을 하시던 아니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던 확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가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즐기시면서 가져가되 사실 이 주가가 끝도 없이 올라가지는 못하죠. 언젠가는 삼성전자 100만 원까지도 가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려면 결국 고점의 신호는 어떠한 신호들을 동반하면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건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죠. 첫 번째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이상은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현물 매도가 심화된다 라고 하면 이때는 진짜 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을 첫 번째로 체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바로 11월 달인데요. 이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또 워낙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게 되면서 미친듯이 주가가 올라갔죠. 근데 단기간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10월 30일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때 외국인들의 현물 대량 매도세 심화되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요,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내용이 나오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지고 발표 나오고 나서 조정이 짧았죠, 이번엔.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는 건 당연히 26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알 수 있는 판단 기준은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미국 빅테크 이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죠. 자, 근데 물론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 이거는 멈출래야 멈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금액을 더 넣으면서 키웠으면 키웠지, 이 도태되는 기업은 끝이에요, 사실. 비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0년, 그러니까 21세기에 세계 경제 패권을 쥘 수 있는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언더독으로 평가되었던 기업들도 이번에 AI라는 기술을 토대로 역전도 가능한 게 바로 이 AI입니다. 근데 이 AI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반도체죠.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또 삼성전자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떠한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결국 길게 보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보유 잘 하시면서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어떠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장의 상황들 체크할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악재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우리 삼성전자 선배님들은 보유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접근은 엔비디아 실발 이후로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오래 기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30만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 영상 안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단기간에 재미 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중장기 포트인데, 내가 또 가져가면서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 오늘 가져온 종목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이다 라고 보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적어도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었죠.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오게 되면 주가가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현 상황이랑 비슷하게 각도를 바짝 세워서 올라갑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하락의 시작이에요. 반도체 사이클의 종료가 됐을 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말한 이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요, 이런 하락이 생겼을까요?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인수를 했던 게 전장 사업을 인수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전에는 로봇 사업으로 릭스를 인수한 겁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 사장님이 직접 언급을 하셨듯이 26년입니다. 삼성전자가 M&A를 중심적으로 할 기업들은 전장이랑 로봇이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추후 이 사업의 방향성은 이런 인수합병을 하는 대상 기업들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겠구나. 그 중에서도 로봇이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 나왔으니까 보자고요. 삼성전자의 주요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기존에 인수한 이 로봇 사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랑 그리고 전장 사업 얘네랑 겹치는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겹치면서 두 가지 사업에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보완해줄 수 있는 기업이 추후에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이 바로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땐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정확히 뭐냐? 자, 어떤 행위, 어떤 부품이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목표 뭐냐면 로봇과 자동차의 완전 자율화, 즉 자율주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을 하려면 머리에 들어가는 이 AI 칩도 중요하지만 이 AI 칩에 정보를 보내는 바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 부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로봇 사업인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도 이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지라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아요. 다 공장에서 납품받고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전장 사업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고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공통적으로 두 개 기업을 인수하면서 공백 구간이 생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었으면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 총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 이 돈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인수를 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이 돌았던 종목이 바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자, 얘네 주가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갔죠? 바닥권 17,000원에서 최근엔 78만원까지도 올라가 주었는데, 그러면 40배가 넘는 진짜 엄청난 상승이 나온 건 맞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누가 여기서 여기까지 들고 가 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당연히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보수적으로 이 정도만 잘라서 보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야,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도 얼마예요? 한 10배거 정도 되겠죠? 넘을 수도 있겠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비유를 해서 설명드린 건데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인수합병이 불발된다라고 하더라도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뭐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한 300만 원만 댐베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한 번씩들 꼭 받으셔서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설이 준비한 템베거 후보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로요? 010-9630-2563번으로 문자는 시간 상관없이 보내주셔도 괜찮지만, 자, 전화는 안 받을 겁니다. 전화는 주시지 마시고요.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혹시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30만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누르셨다 라고 하면 삼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좀 종료를 해보도록 할 건데, 내일은 더 좋은 우리 삼성전자의 내용과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